이거를 안 볼라 그랬는데, 아이씨, 아까 말씀드렸죠. 오픈플레이 XA 값이 프리미어리그 1왕이라고, 셰르키가. 오픈플레이 XA 값이 프리미어리그 1왕이야, 1왕. 저 멀리 간, 얘는 이제 좀 다른 차원의 아이니까 올리세를 제외하면요, 유럽 2등이야. 유럽 2등이에요, 유럽 2등. 셰르키는 의심할 게 아니야. 그러니까 경기력이 안 좋다고 이 결과물로 설명하는 선수니까 이씨 이거 또 후박거리는 줄 알았네. 리플레이네. 나 약간 좀 흥분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저게 채널을 보는 게 말이 안 돼. 얘는 스캐닝이 매우 좋은 선수예요. 셰르키는 내가 콘텐츠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은 얘는 진짜 그 긴박한 상황에서도 덩치 큰 선수 4명이 몸싸움을 걸어오고 있는 상황에서도 앞을 본다니까. 그러는 배짱을 갖고 있는 선수라니까요. 스캐닝이 말이 안 돼. 차원이 달라. 얘는 그 거만함이 진짜 장점으로 전환되는 활용되는 그런 선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배짱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누가 보면 이건 되게 거만하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야. 상대 수비수들이나 미드필더들은 되게 불편해하고 짜증내거나 화를 내거나 그럴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 내가 지금 몸싸움 걸고 있는데 너 서가지고 지금 딴 데 보고 있다고? 그러고 패스하고 어시스트를 기록해버려. 그러는 선수라니까. 이 스캐닝이 말이 안 돼. 이거 로베르토 마르티네즈가 이야기했던 거 자주 인용을 하죠. 프리미어리그에선 스캐닝이 좋은 선수가 갑이라고. 지금 현재 프리미어리그에서 스캐닝이 제일 좋은 선수가 셰르키라니까. 선발 명단이 나왔습니다. 돈나룸마 골키퍼에 누네스, 후사노프, 게히, 오라일리, 베실바, 로드리, 세메뇨, 셰르키, 도쿠, 홀란드 요렇게 뭐 별다를 것 없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한 요쯤 되면요 이제 시즌 말기잖아. 요때쯤 되면은 뭐 좀 감각적이라든지 감성적인 실험적인 요런 이제 전술들을 들고 나온다기보다는 직관적이고 정형화된 라인업이나 전술로 이제 들고 나오는 경향이 있거든요. 요때쯤 되면요. 그러니까는 조금 현학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체급 싸움이 되는 시기다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실험을 하지 않은 포메이션이 나올 테고 그런 이제 선수 구성이 되어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4월 달에 펩이 맨시티로 합류한 이후로 4월 달에 31경기를 치렀다고 하는데 이 31경기 중에서 28번을 승리했다고 해요. 펩은 이제 4월, 5월 이 정형화된 라인업을 들고 나오는 경향이 있고 그리고 실험하지 않는 펩은 뭐예요? 완벽한 사람이다 라고도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리그 우승을 매우 많이 가져올 수도 있었던 건데 뭐 변수가 생기지 않는 이상에는 이번 경기도 재밌는 경기가 될 것 같고요. 참 재밌습니다. 첼시와의 지금 상대 전적을 살펴보면은 179전 67승 43무 69패예요. 그러니까는 2패 차이밖에 안 납니다. 여기다가 236득점 236실점이에요. 굉장히 팽팽한 누가 보면은 뭐 거의 영혼의 라이벌처럼 여겨질 수도 있을 정도로 굉장히 팽팽한 상대 전적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영혼의 라이벌들 간에 아무튼지 간에 전혀 연고는 없지만 어쨌든지 간에 이렇게 보면은 영혼의 라이벌처럼 보이긴 하는데 스탠포드 브릿지로 원정을 왔을 때 다득점을 성공한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요 근래에 이제 스탠포드 브릿지에서의 승률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좋은 결과 가져올 수 있기를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반전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일단 돈나룸 없었으면은 한 2실점 정도는 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조금 대참사가 날 것 같다는 생각이 조금 들었는데 월드컵을 탈락한 덕분에 독이 바싹 오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돈나룸마가 오늘 유독 집중을 바싹 해주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쿠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좀 어찌저찌 지금 찬스를 만들어내주고 있어요. 오랄리가 좀 가점지김을 적극적으로 가져가준 덕분에 도쿠가 이제 무언가 만들어내려고 좀 꿈틀꿈틀 거리고 있다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도쿠 주변에 5명 정도의 선수가 지금 몰려있단 말이에요. 첼시 선수들이요. 이래서 여기를 풀어내는 건 솔직히 쉽지가 않아요. 그러려면 선수 배치를 더 많이 시켜야 되는데 지금 현재 맨시티는 2명의 미드필더만 세운 상황이라 가지고 셰르키는 이제 공미니까 거의 이제 홀란드 근처에만 머물러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일단 제외하고요. 2명의 미드필더 그러니까 베실바, 로드리 이 2명의 미드필더만 세우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적 우위를 점하는 건 솔직히 쉽지 않습니다.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해야 돼요. 이렇기 때문에 지금 오랄리, 도쿠 이 2명이서 이거를 극복해내기란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힘들어하는 애를 먹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세미뇨 지역은 막 그렇게 많은 선수들이 배치되어 있지 않단 말이에요. 첼시 지금 선수들이요. 그렇기 때문에 세미뇨를 적극적으로 지금 활용을 해줘야만 하는데 누네스가 너무 뒤에 있어요. 누네스가 가까이 붙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오랄리가 해주는 것처럼 한두 명의 선수만 어그로를 끌어주면은 분명히 세미뇨는 크로스 올릴 각이 나올 거거든요. 아니면은 누네스가 와이드하게 나가서 오버랩을 나가주면은 누네스가 크로스를
올릴 수 있는 상황이 뭐 생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두 명의 선수들이 크로스를 통해서 어시스트를 기록한 적이 없는 것도 아니고 불과 몇 경기 전에 최근에 이제 크로스를 통해서 이제 어시스트를 기록했었던 선수들이었고, 그리고 세메뇨 같은 경우에는 또 각이 나오면 바로 그냥 샷을 시도해버리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뭔가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 누네스가 못 올라오는 이유는 뭐 당연하게도 뭐 지금 네투, 파머, 그리고 쿠쿠레아 얘네가 너무 위협적으로 지금 누네스를 괴롭혔기 때문에 약간 좀 위축돼서 그랬던 게 아닐까라는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만은, 공격할 땐 해야 돼요. 공격할 땐 해야 돼요. 펩도 이제 그런 식으로 주문을 하는 편이고요. 적극적으로 올라와서 실점해도 되고 실수해도 되니까는 적극적으로 좀 올라와서 공격했으면 좋겠는데 그걸 안 하는 게 너무 아쉽다, 이렇게 공개적으로도 이야기를 했었고요. 못 올라오다 보니까 베실바가 세메뇨를 도와주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는 어떤 일이 생겨요? 미드필더 한 명이 극단적으로 측면 자리 위치하게 되니까 턴오버를 기록했을 때 상대는 너무나 쉽게 볼 운반을 해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래서 맨시티는 계속해서 위기 상황에 놓여지게 되는 거고요. 후산호프가 괴롭힘을 굉장히 많이 받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요. 그러니까 베실바가 올라올 게 아니고 내려가고 누네스가 올라가야 돼요. 이거는 하프타임 때 펩이 어느 정도 전술 변화를, 그러니까 선수들에게 이 지금 공간을 너무 쉽게 상대에게 주는 이유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좀 설명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설득을 좀 시켜줘야 될 것 같아요, 누네스한테. 그것만 되면은 솔직히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지금 뭐 첼시 입장에서도 도쿠만 좀 적극적으로 잘 막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모양인지 요쪽에 진짜 선수 배치가 매우 많이 되어 있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요것만 좀 오른쪽에서만 좀 실마리를 좀 만들어주면 될 것 같은데, 그래도 그나마 지금 뭐 후사우프랑 게히 그리고 오라일리, 돈나룸마 이 4명의 선수들, 그리고 로드리가 또 말도 안 되는 퍼포먼스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라서 무실점으로 그래도 상대의 위험한 공격을, 맹공격을 좀 막아낼 수 있었던 게 아닐까라는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선수들 진짜 이렇게 만약에 평일에 주중에 경기가 있었다면은 체력적으로 약간 좀 힘들어서라도 실수가 나왔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어쨌든 맨시티는 챔피언스리그에서 탈락한 관계로 일주일 동안 푹 쉬어서, 그래서 이제 후사우프랑 게이 그리고 로드리 이 선수들이 좀 많이 띄워줄 수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체력적으로 좀 유리한 면이 없지 않아 있었으니까 말이죠. 뭐 아무튼지간에 전반은 좀 아쉬웠는데 후반전에는 이쪽에서 이제 패턴, 그러니까 링크업 패턴이라든지 좀 여러 가지 변화들이 좀 생겼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좀 가져보면서 전반 퍼포먼스 평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요, 셰르키는요 그냥 일반 플레이어가 아니에요. 그 어시스트 공장장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찬스메이커이긴 한데 또 그냥 일반적인 찬스메이커도 아니야. 그냥 공장장이 수준으로 그냥 뚝딱 만들어버리는 선수예요. 이래서 이 선수에게 경기력을 요구한다거나 경기력이 안 좋다는 걸로 비판해서는 안 된다 라는 걸 이번 경기에서도 여실히 증명을 해준 것 같습니다. 이것만 보시더라도 이제 알 수가 있어요. 이 오픈플레이 XA 값, 그러니까 오픈플레이 상황에서의 기대 어시스트 값, 프리미어리그 1위예요. 그러니까 유럽 5대 리그 기준으로는 3위예요. 예, 셰르키가요. 그냥 뭐 이 선수는 뭐 냅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플레이하게 냅둬야 된다. 결국에는 뭔가를 만들어주는 선수니까. 어시스트 오늘도 2개나 했죠. 그리고 오랄리는 뭐 자주 말씀드립니다. 요즘에 되게 똑같은 얘기를 계속하는 것 같은데, 오랄리는 그 완성형 포든이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포든보다 피지컬적으로 완성이 돼 있고, 포든보다 빠르고요, 포든보다 강력하고, 포든보다 수비도 잘하고요, 풀백도 잘하고, 지금 거의 완성형의 괴물이 지금 이번 시즌에 탄생해서 맨시티를 위해서 이제 많은 것들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도쿠 같은 경우에도 진짜 많은 게 바뀌었죠. 땅만 보고 드리블링을 하던 선수인데 맨시티의 3번째 득점을 도쿠가 성공시켰을 때 보면 앞을 바라보면서 드리블링을 치죠. 이게 진짜 많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땅만 보고 플레이했던 선수가 앞을 보면서 플레이를 하니까 왼발로 골을 성공시킵니다. 이게 되게 미세한 차이고, 이거를 깨닫는 게 생각보다 막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다고들 느끼실 수도 있겠는데, 어느 분야에서나 이런 간단한 깨달음을 얻는 게 생각보다 되게 어려울 때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앙리가 조언을 해줬다고 하죠. 그런 것처럼 앞을 보면서 플레이를 하다 보니까 이 선수가 이번 시즌에 많은 성장을 할 수가 있었고, 그 활용 점정이 이번 첼시전에 득점이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 좋은 경기를 했어요. 흠잡을 만한 선수가 거의 없었는데 오늘 세메뇨가 조금 아쉽긴 했었죠. 세메뇨를 제외하고는 다른 선수들은 뭐 깔만한 게 없었다. 로드리 오늘 너무 열심히 했죠. 펩이 직접 밝혔다시피 교체를 본인이 원할 때 이제 하는 선수예요. 로드리 같은 경우에는요, 원할 때 언제든지 교체를 요구하면은 이제 교체를 시켜주고, 교체 요구를 안 하면 교체를 안 시켜줘, 풀타임을 뛰게 해주는, 그걸 허락해준 선수가 이제 로드리이기도 한데, 오늘 이제 풀타임을 소화하면서 진짜 도끼가 바싹 올라서 나중에 이제 발등 밟히고 나서는 그냥 인정사정 없이 플레이를 해버리더라고요. 역시나 프리미어리그 홀딩 미드필더 1왕은 역시나 로드리다. 이거 프리미어리그로 한정 지으면 욕할 거야? 그냥 일단 프리미어리그라고 합시다. 어쨌든 프리미어리그 1왕은 로드리다.
그리고 오늘 수비수들 집중력 너무 좋았죠. 오늘 후산호프 너무 좋았어요. 후산호프는 진짜 입이 닳도록 칭찬해도 모자랄 것 같아요. 후산호프는 뭐 스프린트만 좋은 선수가 아니고 패스도 잘해. 이제는 집중력도 매우 좋은 선수이고요. 완전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선수야말로요. 여기서 조금만 섬세한 플레이만 조금 되면 돼요. 그러면 조금 쉽게 수비를 조금 해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본인의 장점인 아주 유연한 탄력 있는 근질 덕분에 스프린트 최고 속도에 매우 빠르게 도달하는 축복받은 신체를 갖고 있긴 하지만서도 이거보다는 조금 더 쉽게 수비를 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쉬울 때도 좀 어렵게 수비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긴 하거든요. 본인의 이제 피지컬적인 장점을 활용하기 위해서라도 이 부분은 조금만 보완이 되면은 솔직히 체력이 막 그렇게 안 좋은 선수도 아니고 특별한 단점이 있는 선수도 아니기 때문에 뭐 한 시즌에 뭐 60경기, 65경기 뭐 이것도 그냥 다 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후산호프도 지금 거의 완전체에 가까운 선수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페비 프레스 컨퍼런스에서 얘기했죠. 우리 얼마 안 남았어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발전시켜야 할 게 얼마 남진 않았어. 근데 지금은 아니야. 근데 얼마 안 남았어. 라고 이야기한 게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디테일한 부분만 조금만 손을 보면은 이 선수들은 이제 확실히 지금보다 훨씬 더 이제 큰 성취를 거둘 수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 제가 볼 때도 딱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딱 베실바 대체만 확실히 할 수만 있으면은 다음 시즌은 진짜 걱정될 게 없는 것 같아요. 걱정될 게 아무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전진 볼 운반만 조금 더 이제 확실하게 해줄 수 있는 선수가 팀에 들어와 준다면은 그래서 셰르키가 내려오지 않고 오롯이 본인의 그 찬스 메이킹에만 조금 집중을 하는 그런 모습만 보여준다면은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오늘 홀란드 같은 경우에는 뭐 이것도 뭐 자주 말씀을 드리는 포인트이긴 한데 항상 언제나 맨시티가 이기고 있는 상황에서도 혹은 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경기 시작 1분이건 경기 끝나기 직전에 1분이건 어쨌든지 간에 항상 2명 3명에게 에어싸인 선수이기 때문에 이 선수가 득점을 성공시키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딱히 막 그렇게 비판하고 싶지는 않아요. 이게 약간 좀 불공평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개인적으로는. 너무 큰 프레스를 받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반대로 다른 선수들이 조금 더 자유로워질 수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도쿠가 성공시킨 세 번째 맨시티 세 번째 득점이 딱 그런 상황이었죠. 도쿠가 열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비수들이 홀란드만 바라보고 있었죠. 이래서 너무나 쉽게 이제 도쿠가 볼을 득점을 성공시키기도 했고요. 이런 것들도 경기 결과에 어느 정도는 기여해 준 거다라고 봐줘야 되긴 하거든요. 세부적으로 들여다보자면 말이죠. 자, 아무튼 예상치 못한 대승이었는데 스탠포드 브리지에서 3골차 이상으로 2골차 이상으로 승리한 적이 막 흔치 않은 일이었는데 아마 제 기억으로는 15, 16 시즌 이후로 처음이었던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아무튼 이렇게 큰 승리를 가져와서 아스날과의 득실차를 좀 많이 좁힐 수 있어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다음 아스날전도 준비 잘 해서 가급적이면 2골차 이상의 승리를 가져오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은 골득실을 역전할 수 있을 테니까 말이죠.